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조국 전 대표를 향한 사면 요구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는데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한다. 어떻게 보세요? 좀 부적절해 보이죠. 뭐 대통령 마음 속에는 본인이 예전에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말씀 주셨지만 정치적인 동지애로서 뭐 사면에 원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말씀으로 공표될 그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건 적절치 않고 또는 뭐 국회의장께서도 사실 사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하셨잖아요. 구치소에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 내에서 보면 진보 연합 지형의 변화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잠재적인 의사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면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후보자를 조국 혁신당이 내지 않았죠. 그다음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민노총 등의 어떤 청구서는 다 들어주면서 왜 우리 건 안 들어주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좀 복잡함이 있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거. 그래서 사면은 해주되 복권과 관련돼서는 당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권 처리가 오히려 더 당내 시끄러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은 11시쯤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혹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오후에 확인이 되면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지난 4일이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명단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이 포착이 됐던 송원석 비대위원장. 자,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결국에 어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면서 자신이 보낸 명단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생사범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언론에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해는 안 하시는 걸로 이해하는 건가요? 지금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하라는데. 응? 말씀하라는데 나보고 폭탄성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상황을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 되게 뻘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정치인 사면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가 국회에서 이런 분들 사면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 보낸 게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자 다시 정치인 사면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행태 때문에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이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기 초반 그 사면 못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국민의힘으로서도 뭐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치인 사면 절대 안 된다. 민상 사면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말으셔야죠. 이렇게 앞뒤 다른 말을 해서 이렇게 들통이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철회하고 이러면 도대체 사면 복권이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습니까? 정치인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 교훈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죠. 사면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넣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참 민망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